일단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코멘트 먼저 해드리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왜냐면 일단 도형 문제에서 계속 준킬러가 나왔잖아요. 작년 6월, 9월 빼고는 다 도형이 11, 14대에 분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 수능마저 14번에 출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나 앞부분 삼각함수에서 또 다른 4점짜리를 빼기가 상당히 애매해진 거죠. 그렇다고 킬러 문항에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중요도 측면에서는 늘 등한시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6월, 9월에 아시죠? 9번, 10번짜리의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쉽게 빠지면서 그래프 문제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작년 6평인가 문제 다룰 겁니다. 그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삼각함수 개념을 딥하게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말고 삼각함수 그래프 부분도 반드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 아는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실수하기가 딱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한눈 파고 풀면 우르르 틀릴 수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A sin bx c예요. 지금 이걸 읽자마자 우리가 유닛 첫 번째 유형에 누가 적혀야 되느냐? 당연히 삼각함수가 문자를 끼고 있는 것, 즉 미지수를 끼고 있는 게 왔기 때문에 삼각함수 미지수에 관련된 게 여기에 등장해야 되고 요 놈을 토대로 지금 이 문제 조건에 맞는 A, B, C만 정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얘 자체가 절대값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그래프가 누구인지 경우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어지지 않고 두 개 이상의 개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기존의 그래프 개형이 누구냐에 따라 A, B, C가 각각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 B, C의 값이 아니라 최대 최소죠. 그래서 A, B, C 조합이 여러 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유형이 되겠죠. 그래야 이제 최대 최소라는 직관적인 워딩이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을 토대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중요해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선에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거 하나하나 다 짚어서 진행을 해드릴 거거든요.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삼각함수가 지금 이 문제처럼 문자를 끼고 있잖아요. 미지수를.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가 미지수를 끼고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이미 머리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냐? 볼게요. 이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미지수가 갖는 역할이 있죠. 반드시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얘를 이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때 미지수가 갖는 역할이 뭐냐?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각각 갖는 역할이 조금 없거든요. 막 대칭축 이런 게 아니면. 근데 삼각함수는 각각의 문자가 갖는 역할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노트에 적어드렸지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의의 사인 함수를 누구로 볼 거냐면 지금 교재에 적어드린 대로 누구를 먼저 볼까요? y는 a 사인에 bx에다가 더하기 c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와야 되냐면 볼게요. 여기서 볼게요. 최대가 누구예요? 제 책을 참으려 했는데 못 참았습니다.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친구들이 삼각함수의 최대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c를 부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O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최대는 반드시 절대값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마찬가지로 최소는 동일한 이유에 따라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C가 딸려와야 돼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B가 영향을 주는 주기입니다.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2파이를 x의 개수인 b로 나누면 주기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얘 또한 뭐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값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값이 엄청 유의미하게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한눈 팔고 뭐 양수겠지 뭐라고 해서 풀었다가 대참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처럼 A, B, C에 대한 구체적인 부호 언급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가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일단 기존의 개형이 누구인지 판단을 해봤을 때 절대값 붙이기 이전 그래프가 이런 노란색의 개형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뒤집어져 가지고 요 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y축을 조금 연장해 보면 여기서 시작하는 요런 함수가 기존의 사인 함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A, B, C의 부호가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절대값 이전의 함수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 B, C가 여러 개 나오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A, B, C를 따로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팩트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볼게요. 일단 그러거나 말거나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유지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요 포인트부터 요 포인트까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가 원래 주기는 여기까지잖아요. 같은 지점부터 같은 지점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가 1주기라면 사인 함수의 특성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5 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 주기가 실제로 6분의 7 파이와 6분의 파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누구예요? 파이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되면 어떤 결론을 얻냐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기는 바로 누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 넘어가는 거니까 3분의 2의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함수의 주기다 라는 걸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함수의 미지수는 역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삼각함수의 미지수가 b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b 분의 2파이가 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b는 누구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요 놈 정리했을 때 결국에 b가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논리 전개가 전혀 여러분들한테 새로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연히 b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3만 찍었다가 골로 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안 나오는 거랑 못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은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왔던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선후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올해 수능에 나와. 그러면 내년 애들은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 라고 읊어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A, B의 조합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P는 구했으니까 그럼 A, B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노란색부터 한번 해보죠. 노란색 케이스예요. 노란색 케이스. 이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요 놈의 지금 절대값 씌운 게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란색이 원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원래 사인 함수는 원점 출발인데 절대값 씌우기 이전의 그래프가 노란색이 된다는 건 얘가 1만큼 올라간 거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y절편이 1이니까 평행이동, 즉 C가 1만큼 올라간 거구나. 즉 C가 누구예요?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1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석해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미지수의 역할을 이용하자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갖는 상황은 사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A의 부호가 누구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왜냐면 사인이 음수면 사인을 X축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아래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란색은 위로 출발했으니까 A가 누구요? A가 아니고 A가 양수기 때문에 A 더하기 C가 누가 되는 거예요? 최대의 4가 돼버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최소인 2가 뒤집어졌을 때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A, B의 조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보죠. 자, 이거 정리하면 더했을 때 C가 누구예요? C는 2 되니까 1. 아까 구한 거죠. 그 다음에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3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조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 한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 따져야 되죠. 얘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사실상 수학이 논리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그 이후엔 그냥 기계적인 계산의 반복이기 때문에 무난히 여러분들이 해석만 했을 때 계산하는 과정은 충분히 짧은 시간에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원점 출발인 애가 주저앉은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게다가 사인 그래프가 위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출발하기 때문에 X축 대칭 시켰던 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 또한 A의 부호가 누구예요? 음수가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A의 부호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얘는 A의 부호가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 입장에서 얘는 최소죠. 최소 한번 해볼게요. A 자체가 음수니까 A 더하기 C가 최소여야 되니 누구예요? 4가 뒤집어지기 이전인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이 느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A 플러스 C는 최소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인 건데 C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A는 누구요? 마이너스 3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사실상 뭐 쉽진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봐요. 지금 이 절대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A가 마이너스 3이요.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B는 풀마 3이죠. 그럼 여기서 속단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차피 A가 양수고 C는 1이고 B가 3이면 맥시멈 아니야? 반대로 C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B가 마이너스 3이면 최소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파란색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값 씌우기 전이 이거라는 거죠. 절대값 씌우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잘 봐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최대를 구하는 입장에서 이 1번 케이스를 보면 B가 누구면 돼? 3이면 맥시멈 입장에선 플러스이기 때문에 7이지 않을까. 이것까진 하자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노란색 기형을 찾아내는데 얘가 전혀 지금 하자가 없어요. B가 3, 주기가 3인 거에 영향을 아예 안 주죠. 거기에다가 A가 3, 맥시멈이 4였으니까 C와 A가 고려됐을 때 4인 것도 하자가 전혀 없죠. 근데 여기가 변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최소가 되기 위해 지금 이미 C가 마이너스 1이죠. C를 적어볼게요. C가 마이너스 1인데 최소가 되기 위해 만약에 여기서 B마저 마이너스 3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렉이 잠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잘 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개념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B가 만약 음수가 되면 어떤 변수가 있냐? 요 사인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3에 사인에 마이너스 3x에다가 빼기 1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인 입장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고 사인 y 대신에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네모 있죠. 이 네모는 우리가 3 사인 3x의 어디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0,0 대칭. 이해되나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사인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 원점 출발인 요런 형태죠. 이해돼? 요런 형태인데 요런 원점 출발의 형태, 기존의 형태를 그려볼게요. 다른 색으로. 이 보라색이 기존의 함수의 형태라고 쳤을 때 이 보라색 형태가 원점 출발되면 이미 사인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돌아와도 요놈 그대로가 돼요. 근데 그대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내리겠다는 건 요 보라색이 주저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절대값 씌웠을 때 요 절대값 씌우기 이전에 이 파란색 형태가 안 되죠.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자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대칭 이동을 하냐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노트 4번에 따로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가 와야 되느냐 볼게요. 노트 4 여기다 적을게요. 노트 4는 뭐가 메인으로 생각이 돼야 되냐면 삼각함수 있죠.
아주 이쁜 문제입니다, 이거. 삼각함수는 얘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있죠. 대칭, 평행, 이동. 삼각함수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는 서로 다른 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개형이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이동, 서로 다른 이동도, 즉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다른 평행이동, 다른 대칭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개형 가능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야 지금 이 문제처럼 아무 생각 없이 -3, -1, -3 했다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개형은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점 대칭까지 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느냐, 얘는 A나 B 둘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는 포기해야 돼요. 왜요? 둘 다 걸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 대칭이 돼서 기존의 그래프가 다시 등장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차라리 얘는 X축 대칭만 해서 파란색 이동 전인 요 개형이 나오거나, 이게 파란색 이동 전이라고 할게요. 혹은 우리가 Y축 대칭만 해가지고 파란색 개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실질적인 케이스는 3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C가 방금처럼 -1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 -1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려면 어떤 개형을 찾아야 되냐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기 때문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 3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X축, Y축의 조합이 하나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 돼버리죠? 이때는 우리가 C가 뭐인 걸 알아요? -1인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괜찮?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형도 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잘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놈뿐만이 아니죠. 왜? 잘 봐요.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가 A와 C가 모두 다 뭔 거예요? 원점 대칭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잘 봐요. 우리가 얘 더해버리면 누구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이고 -1 되죠.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최소여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얘가 좀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까지 따질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 A가 -3이고 B가 -3인 걸 따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어서 기존의 보라색 개형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그래프, 흰색 개형이 나오려면 이 보라색 어떻게 하면 돼요? 노란색이 되기 위해서 1만큼 뜯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 B가 둘 다 음수라면 C는 누구다? 플러스 1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냥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는 누구예요? 아까 구한 3, 3, 1이니까 7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어차피 풀마 3 그리고 풀마 1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최소가 되는 1번 조건이 얘네잖아요. 마마마. 근데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 개형 따져봤더니 3이 소가 되기엔 최소가 되기에 아쉬운 조건이니까 3두개가 음수고 차라리 C를 짬 처리하자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도 가능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방금도 얘기했는데 안 나오는 거랑 못 나오는 건 다르고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약간 과장 보태면 15번이나 혹은 조금 더 자극적이게 22번에 내잖아요. 그러면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오답률은 어마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주관식이 되면 얘가 틀렸다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선지에 없으면 되는데 선지에 있어버리면 대참사니까 얘도 실제로 선지에 없거든요. 14가.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14 적고 22번 개꿀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 녹아나는 부비틀을 밟은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픈 개념으로 틀릴 수 있으니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는 측면에서 삼각함수는 이 ABC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개형들이 다 등장할 수 있다라는 조심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교재에 적어드린 노트 2, 3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을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4번인데 뭐 4번을 하기 전에 뭐 옷이 상당히 약간 좀 민트스럽네요. 지금 촬영 화면이 저기 뜨고 있는데 저 화면이 훨씬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뭘 많이 먹었나? 약간 얼굴이 돼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4번이에요. 4번은 작년 6평 20번입니다. 6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이 초반부로 빠지면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4점으로 준킬러로 나올 여력이 생겼거든요. 그때 등장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어설프게 공부하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꼼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얘 또한 유닛 적으면서 시작하셔야죠. 자, 이때 뭔 생각해야 돼요? 얘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먼저 읽어봤을 때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전에 뭐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A, B가 자연수죠. 우리가 수학 1, 2, 미적분 다 언급을 해드렸지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유리수 조건 이런 친구들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등한시 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갖는 조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함수의 형태 보면 이 또한 아까 3번과 마찬가지로 삼각함수가 못 끼고 있는 거예요. 미지수를 끼고 있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실 수 있는 건 x는 파이, y는 1, y는 3에 어떤 문제인 거예요? 교점? 개수에 대한 거죠. 왜냐? 지금 집합의 원소가 어쨌든 교점의 개수와 일맥상통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거는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한 것과 똑같습니다. 3번에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삼각함수가 지금 이 문제처럼 문자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가 미지수를 갖고 있는 경우, 미지수 포함하는 경우 그냥 생략할게요. 그러면 삼각함수가 미지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미지수가 갖는 역할 있죠. 뭐 주기라는 둥, 최대 최소라는 둥, 어쨌든 미지수가 갖는 역할을 반드시 이용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주기는 2파이로 고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정의역의 주기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때 A와 B가 어떤 의미, 즉 최대와 Y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알고 판단하시면 나름 수월한 거죠. 그러면 읽어봅시다.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노트 2, 노트 3, 노트 4, 노트 5에 다 적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노트 4부터 일단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노트 4에는 뭐가 있냐면 교점의 개수죠. 이거는 수학2 미적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노트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나오면 특히나 우리가 그래프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돼요. 더더욱이 삼각함수는 그래프를 꼭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 또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번 봅시다. 사인 함수니까 요런 느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때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 X축 같이 생긴 친구를 B라고 하면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거죠. 근데 이때 봅시다. X는 파이는 정해진 값이니까 요 놈이 파이라고 친다면 이미 우리가 카운트해야 되는 교점 3개 중에 하나는 카운트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Y는 1과 Y는 3, 상수함수 2개가 교점 2개를 추가적으로 갖고 오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호흡 조절을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도합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이미 하나가 카운트 됐으니까 하나씩 유형을 나눠 봅시다. 우리는 요렇게 2개가 추가되고 얘는 안 만나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총 3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 느낌이 있고 반대로 누구도 있어요? 요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는 것도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만한 게 여기에 딱 하나 그려지고 여기에 딱 하나가 그려지면 이 주황색 또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걸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선 보라색 관계, 주황색 관계, 파란색 관계 이런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실근들을 구하는 값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속단에서 야 이거 전부야 라고 했다가 우리가 따진 게 전부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특수한 형태를 찝고 지나가 보면 얘네는 여기서 다 2개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질 거고 얘도 다 2개니까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예요. 이 초록색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이 되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노트 2번인 건데 자 봐요. 노트 2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냐. 어쨌든 삼각함수가 얘네와 만난다는 건 삼각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삼각 방정식 문제 있죠. 삼각 방정식 문제는 2단계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첫 번째, 제가 교재에 적어드렸지만 첫 번째는 대칭성이랑 주기성을 반드시 이용할 목적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쁜 결과, 주기이기 때문에 이쁜 결과를 따내셔야 되고 두 번째, 얘는 우리가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의 양끝, 그러니까 구간이 열린 구간이냐 닫힌 구간이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구간에서 정의역을 의미하는 구간에서 등호, 유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지금 이 문제는 문제에 0과 2분의 파이의 괄호가 소괄호이기 때문에 즉 등호가 없기 때문에 초록색 상수함수가 그려져도 어쨌든 우리는 양 끝은 교점으로 판단을 안 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초록색이 위에 하나 더 생겨서 2개가 추가돼서 총 3개가 되거나 혹은 아래에 그려져 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모든 게 끝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케이스를 나눌 때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케이스 나눌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따진 케이스가 전부가 맞나라는 건 의식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습관 안 들이면 운 좋으면 맞췄다 운 나쁘면 틀리거든요. 이거 일부러 숨겨놨을 때 실제로 얘도 이 뚜비 경우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면 어쨌든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구하시는 거죠. 요놈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잘 생각해봐요.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덩어리 있죠. A 더하기 B. 얘는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도 A 더하기 B예요. 요 값 자체가 A 더하기 B입니다. 이 사인 함수의 맥시멈이.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제일 아래로 주저앉았을 때가 최소고 제일 위로 솟구쳐 올라갔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최소가 되려면 전반적으로 다 눌러 앉아야 되는 거니 어떤 경우고 최대가 되려면 전반적으로 위로 붕 떠야 되는 거니 어떤 경우가 될지를 토대로 의심의 씨앗을 품으면 되는 거죠. 답지처럼 일일이 다 하고 앉아있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봅시다.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미니멈부터 해볼까요? 최소값?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수함수 2개가 1, 3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1, 3이니까 일단 1, 3이 되면 최소랑은 안 어울리죠. 일단 죄다 3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보라색이 1, 3이 되면 B가 자연수인데 1보다 작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눈에 이 보라색은 모순이라는 걸 알아요. 모순의 기호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보라색은 모순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차선책 1과 3이 그 다음으로 클만한 건 봅시다. 뚜비가 되면 위에 거가 누구여야 돼요? 3이어야 돼요. 근데 주황색이 되면 위에 거가 누군 거예요?
3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가 3일 때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를 판단하시면 끝나는 거지. 어쨌든 최소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봅시다. 주황색 케이스가 되면 아무 하자가 없죠. 얘가 3이고 얘가 1이면 얘가 당연히 대칭 구조라 2인 거니까 자연수 조건의 위배가 안 되죠. 게다가 자연수까지 되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아,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는 제일 눌러 앉은 경우가 3이겠구나라고 그래프만 가지고 바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것저것 막 부등호 따지고 범위 나누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결론을 알아버리면.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뭐예요? 최대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과정은 알 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답만 구하면 되니까. 해설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을 구하기 위해 라지 M을 한번 써보면 봅시다. 자, 라지 M이면 아까랑 마찬가지죠. 얘네가 전반적으로 최대한 붕붕 떠야 돼요. 그럼 이때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돼버리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돼요? B는 이미 자연수니까 교점 하나 갖고 오고 이 파란색은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죠. 이 파란색 입장에서도 얘가 1이고 얘가 3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얘네가 위로 올라가 버리려면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은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구조에서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봐요. 이 파란색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일단 파란색 먼저 따져보면 B는 뭐가 돼야 돼요? 3보다 커야 돼요. 인정? 그리고 이 최소값이 원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B가 4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근데 문제에서 5 이하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예요? 4 또는 5거든요. 그럼 A의 범위를 생각해 봐요. 얘가 만약 4야.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B가 만약 4면 A는 4 넘어가면 3부터 누구죠? 1부터인가? 누가 되는 거죠? 3 되나? 그럼 A가 2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최대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가 되려면 B는 제일 큰 5고 A는 2밖에 안 되는 거니까 7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질 건 뭐가 있느냐?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다음을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어쨌든 부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뚜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뚜비 같은 경우는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B가 3인 거죠. 왜냐면은 B가 3이어야 얘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 봐요. A 더하기 B는 무조건 누구보다만 크면 돼요? 얘보다만 크면 되죠. 왜냐면 이 함수가 뭐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맥시멈으로 꽂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5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최대라는 조합이 누가 나와요? 8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는 최대를 골라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7을 고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8이 답이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일 작은 건 3, 제일 큰 건 8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답이 누구예요?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답은 24구나 라는 결론을 통해 이 문제 맞춰버리면 6평의 20번을 지금처럼 아주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나머지 노트 1, 2, 3, 4, 5를 적어드렸지만 추가적인 설명 하나만 해드리면 노트 5번입니다. 얘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면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집합이 고1 내용이다 보니까 집합의 원소 있죠.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합의 원소는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집합의 원소는 절대 중복, 불가능이에요. 집합의 원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복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의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 이용해서 답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밟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결론만 얻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 파란색과 뚜비를 고르기에. 왜냐면 3이 여기에 분포하는 대신 이 폭이 좁을 수 있는 거고, 얘가 3보다 3이 걸쳐버리면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좀 포기하는 대신 이 폭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입장에선 직접 그려보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관식이니까 내가 구한 최대가 진짜 최대가 맞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주황색은 맥시멈이 못 나오니까. 괜찮죠?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번이에요. 삼각함수 그래프. 곧 끝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 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닫힌 구간이 문자를 포함하는 형태로 있고,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 2분의 7 파이 콤마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을 분류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 A, B가 또 뭐예요? 삼각함수? 미지수죠. 삼각함수가 미지수 끼고 있을 때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 얘네가 그냥 대충 보고 아 이거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봐요. y값이 겹치잖아, 0으로. 그게 무슨 말이요? 얘는 fx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가 요놈의 실근입니다. 잘 봐요. 들었을 때 아 맞네, 중요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내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뭐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자식 싶을 수 있는데, 혼자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혼자 돼야 돼요.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대로를 여기에 또 가지고 오시면 돼요. 노트 1에 써 있죠. 곡선 fx가 y좌표가 0이면 뭐라고? 다시 잘 봐요. 대답을 기다렸는데 생각해보니까 학생이 없어요. 예, 이러다가 집 갈 뻔했는데 잘 봐요. fx가 fx의 y값 실근 좌표, fx의 y는 0의 좌표. 이거 교재에 상세하게 적어드렸기 때문에 전 간략하게 적을게요. fx의 y값이 0인 것들은 뭐예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 또한 마찬가지겠구나. 뭘 알아야 돼? 얘는 fx는 0이라는 실근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라는 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우리가 노트 2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오늘만 3번째예요. 얘 뭐냐? 삼각함수. 삼각 함수가 지금처럼 미지수를 끼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삼각함수가 문자를 끼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미지수의 역할을 제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미지수의 역할을 이용하기 위해 이 A, B의 주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노트 3번에 적어드린 거, 이거 2번인데 왜 3번이라 적었죠? 이거 2번입니다. 노트 3. 이 또한 중요하죠. 뭐냐면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 자, 이 또한 중요합니다. 삼각방정식을 우리가 다룰 때 첫 번째, 뭘 메인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교재에 적어드렸지만 우리는 대칭성과 대칭 그리고 주기성, 얘네는 반드시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칭과 주기의 또 다른 버전은 우리가 두 번째, 뭘 이용하셔야 되느냐? 문제에 주어진 구간 있죠. 정의형 말하는 거예요. 구간의 등호 유무, 등호 유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가 있나 없나도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지금 얘는 A가 있어서 헷갈려 보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는 1.5주기예요. 왜냐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 나오니까 사실상 얘는 요렇게
이렇게 되는 1.5주기의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을 토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차피 1.5인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y축은 여기 있고 평행 이동이 b만큼 들어간 거니까 이때 x축 같아 보이는 이 친구가 b다 라는 것까지 알면 요 그래프는 끝나죠. 근데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기는 있을 수 없죠. 왜냐면 여기 x축이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축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 라는 걸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제가 얘기했죠. 삼각방정식은 대칭성 주기성을 머리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는 이 노란색 교점 4개 중에 대칭을 만족시키거나 주기를 만족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 놈과 만약에 요 놈을 만족시키면 대칭인 거고, 파란색으로 다른 색 할까요? 보라색. 요 친구와 요 친구를 집어버리면 주기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좀 이따 언급을 할 거지만 가끔 친구들이 아니 야 인간아 얘와 얘도 주기고 얘와 얘도 대칭 아니냐 싶은 건데, 주기를 잡아도 얘를 2개 잡으나 얘를 2개 잡으나 관계식은 똑같고, 초록색 2개를 잡으나 안쪽 2개를 잡으나 축의 2배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식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돌아와요. 문제를 봤을 때 그냥 하나씩 해보시면 돼. 뭐부터 할까요? 초록색부터 해볼까요? 대칭인 거죠, 대칭.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어디 있죠? 좋아요. 안 적었어요. 괜히 열심히 찾았네요. 노트 밑에 6번하고 열심히 적으시면 되는데, 잘 봐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2차 함수부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죠? 선대칭. 선대칭. 그리고 상수함수 있죠? 선대칭 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 실근, 합. 선대칭 함수와 상수함수의 실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수학 1, 2, 미적분, 그리고 고등수학까지 다 똑같습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대칭축 x좌표 있죠? 축의 좌표와 누굴 곱해야 되느냐? 교점에 개수를 곱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어떤 의미냐? 자, 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 축이 얘죠. 요 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주기는 a분의 누구예요? 2파이죠. 그러면 이 지점은 4분의 1 지점이니까 우리가 얘를 4로 나눠요. 2a분의 누구요? 파이가 나오고 2a분의 파이의 몇 배? 2배를 잡은 거가 초록색과 초록색,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더하기 2분의 7파이의 합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 저기요, 보라색도 A, B가 나올 거고 지금처럼 뚜비도 A, B가 나오지 않냐? 왜? 얘 A 뭐예요? 생각해봐. 이 약분되죠. 얘 약분되고 이거 계산하면 3파이 아니에요? 그럼 A는 3분의 1이죠. 이걸 적으면서 아니 여기서 A가 나오고 보라색 A 나오면 답이 2개요? 아니죠. 왜냐면 얘는 A 더하기 B의 뭐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냥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니까. 이럴 때 뭐 하면 돼요? 필살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노트 4번이죠. 핵심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건을. 어려운 문제에 무조건 나오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2가지 이상인 거야.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해석을 했더니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2가지 이상이면 뭔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했죠. 귀류법. 귀류법 이용해가지고 모순인 걸 걸러내고 맞는 것만 딱 짚어내면 답 나오는 거지. 근데 이때 귀류법에 들어가는, 즉 모순을 걸러내는 여과장치 중에 제일 흔한 2가지가 부등식.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는데 구해보니 음수거나 혹은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연수라 그랬는데 구했더니 무리식 혹은 분수 이런 거예요. 그럼 다 나가리죠.
그러니까 얘 또한 혹시나 무리식이나 자연수 조건이나 부등식에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심지어 이 문제는 문제 위에 B가 뭐래요? 유리수죠. 그러면 잘 봐요. A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어쨌든 얘네의 Y값은 다 X축이니까 0이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2분의 7 파이를 여기다 넣었을 때 누구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근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으면 누구 나오죠? 2에다가 얘니까 A2에 사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가? 요게 나오고 더하기 B가 0이에요. 맞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 6분의 파이가 누구예요? 30도니까 2분의 1 해서 B가 누가 나와? 맞나요 지금? 맞게 하는 거예요? 그쵸? 얘는 그냥 1이 나오죠. 맞나요? 전혀 하자가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단한 모순이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얘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 봐요. 아까 한 거 보라색 경우 주기 한번 해볼게요. 주기가 돼버리면 얘의 주기가 두 x값의 차가 이 함수의 주기여야 되죠. 그러면 a분의 주기가 지금 2파이니까 a분의 2파이는 2분의 7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니까 2분의 7파이 빼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누구요? 얘 누구죠? 4파이. 그럼 a는 2분의 1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a가 2분의 1이래. 그럼 또 주황색 누구 나와야 돼요? 쑤셔 넣어버려. 2에다가 사인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론을 나요?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b는 루트 2가 나오죠. 그러면 얘 또한 자연수는 아니지만 유리수나 자연수나 정수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요 결론에 의하여, 요 조건에 의하여 얘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위배되는 거니 B가 1이고 A가 3분의 1인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에 들어가면 답인 겁니다. 자, 그래프 어렵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거 한 바닥 지우고 또 할 건데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이 등한시 하시다가 진짜 골로 갈 수도 있거든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투루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진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그래프도 많이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렇지 제가 면에서나 혹은 커튼콜, 제 실전 모의고사 아니면 다양한 과제 자료집에서 훈련을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가라는 건 아셔야 돼요. 어쨌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